안녕하세요. 퇴사하고 싶은 퇴사인 과고리입니다.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뭘로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어디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봤어요. 제가 친구가 없는 건 절대 아닌데요. 친구 말고 나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얘기해보고 싶더라고요. 제 얘기는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모두 겪을 만한 일입니다. 저는 지읒소와 중견 사이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퇴사 면담을 했는데 제 상사인 팀장님께서 가스라이팅을 너무 심하게 하시길래 제가 좀 열이 받더라고요. 다들 회사 생활 하시면서 종종 불미스러운 일들 많이 겪으시죠? 그래서 상사 뚝배기 겁나 깨고 싶은 상황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첫 번째, 상사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상사가 나에게 일을 시켜놓고 본인이 뭘 시켰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예요. 상사는 팀의 대표자이고 팀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모두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은 상사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팀원의 일들만 기억을 합니다. 이럴 거면 나한테 일을 왜 시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 시켜놓고 나도 그 분야는 잘 모르겠어. 과거리 씨가 알아서 잘 하니까 믿고 있어. 나한테 보고만 하고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개빡칩니다. 이런 책임감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 거면 팀장을 왜 하는 걸까요? 본인이 일을 시켰으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음 단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고를 하면 뭘 합니까? 보고한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 업무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냅둬도 알아서 잘 굴러가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상사가 팀원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상사가 마음에 드는 팀원을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해서 결국에 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적이 많았어요. 그분은 메일 공유도 안 하고 공용 폴더에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나서 파일명도 바꾸지 않고 변경 내용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알아서 변경 내용을 찾아가는 건가요? 뭐 협업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인데 상사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제가 입사했을 때는 발표 자료부터 태도까지 하나하나 지적했으면서 새로운 팀원이 지금 빌런 짓을 하는 것을 본인도 아는데도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지적도 안 하고 그냥 둡니다. 왜냐면 그분은 저한테 없는 박사학위가 있거든요.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고집이 너무 세서 다른 팀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근거를 바탕으로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해줬을 때 바로 정색하면 별로 대우해주고 싶지 않아요. 협력이 안 되는 사람은 정말 회사 생활을 같이 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상사가 팀원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팀 매니지먼트를 못하면 팀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는 상사한테 만만해 보여서 지적을 당한 건가 싶더라고요. 지적했을 때 말대꾸하는 팀원은 건드리지도 않고요. 나도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나도 말대꾸 정말 잘하는데 참는 거예요. 팀원 가려가면서 관리하는 거 정말 개빡칩니다. 첫 번째, 상사가 제가 이걸 왜 해야 하죠? 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 상사라면 책임에 따라 그만큼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사한테 이 사안은 팀장님께서 업무 협조 공문을 요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상사는 제가 이걸 왜 해야 하죠? 과고리 씨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개빡칩니다. 본인이 해야 할 책임의 의무로 지지 않으면 왜 팀장을 할까요? 타팀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일개 팀원에게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회의 안건도 알아서 준비하고 회의 일정도 알아서 잡고 회의 소집도 알아서 하랍니다. 일개 팀원이 타팀 팀장과 본부장을 소환하는 격이에요. 회의 안건은 저의 상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 관심이 없거든요. 상사는 팀원들을 관리하고 대신 나서야 할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직책이 아닌가요? 책임을 안 지고 일반 팀원처럼 행동할 거면 그 연봉을 대체 왜 받는 걸까요? 그리고 네 번째, 상사가 시도 때도 없이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한다. 사람이 업무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정해져 있는데 업무 충원은 안 해주면서 무조건 빨리 하라고 말만 합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업무가 많아서 시간이 늘 부족한데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제가 이 회사 안 있고 사업을 하거나 대기업에 가지 않았을까요? 상사도 제가 하는 일을 한다면 빨리빨리 못할 거면서 이전에 줬던 업무들을 생각도 안 하고 왜 시도 때도 없이 재촉을 할까요? 그렇게 빠르게 잘 할 거면 나 시키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할 것이지 왜 본인도 못하는 일을 시키면서 빨리 하라고만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본인도 안 해봐서 일 끝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빨리 하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나 시키지 말고 본인이 다 하세요. 그거 못할 거면 제발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절반 이상은 갑니다. 첫 번째, 상사가 기분 파에 감정적으로 대한다.
상사도 물론 사람이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냥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정말 뚝배기를 확 그냥 깨버리고 싶어요.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상사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상사의 경우에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백하게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주면 서로 감정 상할 일도 없고 일도 빠르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수정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해서 일을 더 하기 싫어지게 만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상사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거든요.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집 딸이거든요. 내가 당신 감정을 왜 받아줘야 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상사 뚝배기 깨고 싶은 상황 5가지를 선정해 봤는데요. 이 5가지로는 설명하기가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뚝배기를 깨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사 뚝배기를 깨지 않기 위해 회사를 떠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결과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어느 경우든 모두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정하고 발전해 나가면 뭔가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상사 뚝배기 깨지 말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같이 힘내보아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럼